안녕하세요. 오레오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박재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매물 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가끔 전화를 주세요. 왜 요즘에 안 하느냐, 왜 안 올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은 굉장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 초에 호재가 있었던 데다가 대출 규제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매도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매수인들은 내가 현금을 갖고 있어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적어야 되니까 그 현금의 출처 때문에 이때까지는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야만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출 부분이 막혀 있다 보니까 내가 현금을 갖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매도와 매수 양쪽 다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좋은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싸구려 매물은 많아요. 하지만 오레오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매물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마 조만간 좋은 매물이 또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전세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전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자, 우선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입 보증 비용을 보증기관에 지불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일단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의무 가입 대상자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누구냐면 바로 주택 임대 사업자라면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한 채 있어도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도 내가 거기에 전세를 줬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가 뭐가 있나 볼게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되고 신분증,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그다음에 전입세대 알람 내역, 내가 거기 살고 있는지, 보증금 완납 영수증, 그리고 채권 양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약정서가 필요할 거고 부속 서류가 필요하겠죠. 이 서류들을 딱 준비를 하셔서 내면 되는데 얼마를 내느냐,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많이 부담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게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양쪽에 지금 보면 쭉 이렇게 표를 제가 비교를 하게끔 해놨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하나하나 대비를 해보면서 나는 서울보증보험이 더 좋구나 하면 거기에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보증보험을 드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보증금을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언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청구를 할까요? 보험금을 언제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냐면 임대계약 해지를 했거나 종료가 돼서 30일이 지나야 됩니다. 종료가 돼서 30일이 지나야 돼요. 종료된 날이 아니에요. 자,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안 그러면 임대차 기간 중에 경매가 돼 있거나 공매로 보증금을 못 받을 거나 단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을 전액 받는다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중에 내가 이사를 갈 경우 내가 계약 기간 중이에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계약 만료 후 30일 이후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중간에 만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보증보험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뀐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구를 할 때는 새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증권을 발급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안 하시더라고요.
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 계약서를 적게 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다시 신규로 증권을 발급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 조건을 유지한다면 증권만 변경을 하면 돼요. 새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6번째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입주하기 전에 필요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에 대해서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상가 건물에서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된 주택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찌됐든 내가 보험을 들 건데 내가 25%를 내든 75%를 내든 작게 되면 좋잖아요. 보험료가.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주택 가격의 70에서 80%가 선순위 채권이고 더하기 전세보증금 그 합이 주택 가격의 80%이면 10%밖에 할인을 안 해요.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선순위 채권이 있어.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합이 50%예요. 주택 가격의 50% 이하예요. 그럼 그만큼 보증보험에서 지불을 나중에 잘못됐을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그만큼 작겠죠. 50%이면 30%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2개의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폭이 좀 서울보증보험이 폭이 좀 크네요. 근데 그 위에 저소득이거나 신혼부부거나 다자녀나 다문화 가정일 경우는 40%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인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좋은 글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란 사실 속으로는 당신을 좋아하는 숨은 팬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열광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것 뿐이죠. 이름이 어렵네요. 파울로 코엘료의 도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법의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글귀가 참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욕을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 저는 인정을 해요. 나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제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인의 연인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시는 그런 자신감도 살면서 가지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너무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면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은 내가 착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사세요. 또 뵙겠습니다.